제 말을 아주 신중하게 들어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으며 이것이 과장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바로 이 순간, 한 가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다면 일어나 보십시오. 10걸음을 걸어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약간 숨이 차십니까? 다리가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간단한 일을 하는데도 심장이 예전보다 더 힘들게 뛰는 것 같습니까? 이 질문들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의 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를 듣지 못하고 계십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심장 전문의이며 한국에서 심혈관 의학 분야에서 23년간 일해왔습니다.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근무했으며 현재는 개인 병원을 운영하면서 매일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심장 및 순환계 문제를 가진 8,000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해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피로감은 정상이 아닙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받아들여야 할 것이 아닙니다. 바쁜 생활이나 수면 부족 탓으로 돌리는 그 피로감은 심장이 보내는 조난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를 무시한다면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절벽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달 58세 남성이 오전 6시에 강남의 아파트에서 쓰러졌습니다. 박 씨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피곤함을 느꼈지만 2년 동안 계속 피곤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자기 나이 또래는 다 이렇다고 생각했습니다. 15분 후 부인이 화장실 바닥에서 그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살아났지만 간신히 살아난 것입니다. 병원에서 그를 진찰했을 때 그는 모든 환자들이 묻는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왜 아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 병원에서 진료하는 피로 사례의 80%는 심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너무 열심히 일해서나 잠을 너무 적게 자서가 아닙니다. 심혈관계 문제입니다. 혈액이 세포에 산소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세순환, 즉 몸의 모든 장기에 영양을 공급하는 작은 혈관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가 산소를 받지 못하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치는 이유는 몸이 안쪽에서부터 질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이것입니다. 심각한 심장 질환을 가지고 제게 오는 환자들은 거의 항상 똑같은 말을 합니다. 심각한 일이 일어나기 전 몇 달, 때로는 몇 년 동안 피곤했다고 말입니다. 병원에 갔었다고 합니다. 혈액 검사는 정상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잠을 더 자고 비타민을 먹어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무도 심박 변이도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혈중 산소 포화도를 제대로 측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미세순환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 오디오북을 녹음하기로 결심한 이유입니다. 의료 시스템이 여러분을 실망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하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검사에서 문제가 나타날 때쯤이면 이미 손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여러분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5가지 숨겨진 심혈관 스트레스 요인을 찾아냈습니다. 이것들은 일반 건강검진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수천 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검증한 프로토콜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측정 가능하고 빠르게 세포 에너지 생산을 회복시킵니다. 언젠가가 아닙니다. 결국에가 아닙니다. 일주일 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화를 느낍니다. 오늘 제가 진료실에서 사용하는 정확한 시스템을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혈중산소를 최대 30%까지 증가시키는 호흡 기법,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의 특정 섭취 시간, 하루 15분만 투자하면 전체 자율신경계를 재설정하는 심박변이도 훈련.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효과가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말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 하시던 일을 멈추고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에 집중해 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가슴 왼쪽을 만져보십시오. 심장 박동을 느껴보십시오. 이제 솔직하게 답해 주십시오. 오늘 너무 피곤해서 앉아야 했던 적이 몇 번이나 되십니까? 이번 주에 잠을 더 자야겠다. 커피가 더 필요하다. 에너지 음료를 하나 더 마셔야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한 오후가 몇 번이나 되십니까?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서울에서 23년간 심장 전문의로 일해왔으며 8,000명 이상의 환자가 제 병원 문을 통과하는 것을 봐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무시하고 있는 그 피로감, 그것은 단순한 피곤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장이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혈액이 장기에 산소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상적인 노화나 스트레스로 계속 무시한다면 여러분은 재앙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성 피로를 무시할 때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주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순환, 즉 몸의 모든 세포에 영양을 공급하는 작은 혈관들이 기능을 잃기 시작합니다. 세포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없게 됩니다. 뇌의 산소가 덜 공급됩니다. 신장이 더 열심히 일합니다. 심장이 의식을 유지하기 위해 더 빠르게 펌프질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아무 경고 없이 몸이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응급실에서 전날 밤 그냥 조금 피곤했을 뿐이라고 말했던 환자들의 손을 잡아본 적이 있습니다. 조금 피곤했을 뿐. 그런데 이제 몸의 절반을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한국에서 4번 70명이 심혈관 사건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중 85%는 몇 달 동안 만성 피로를 겪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루 더 미뤄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틀렸습니다. 이제 급사보다 더 무서운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남았지만 혼자서는 화장실도 갈 수 없습니다. 스스로 목욕도 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 식사를 먹여줘야 합니다. 자녀들의 눈에서 지친 모습, 경제적 부담, 죄책감이 보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 환자들을 밤마다 잠 못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아닙니다. 짐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의료계가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3,000건의 만성피로 사례에서 혈액검사와 심장 영상을 분석한 후 제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만성피로의 80%는 심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울증이 아닙니다. 게으름도 아닙니다. 측정 가능한 물리적인 세포 수준의 산소 결핍과 심박수 변이 기능 장애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다면 대부분의 경우 7일 이내에 이것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피로는 더 많이 자는 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피곤한 것은 너무 열심히 일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피곤한 이유는 심혈관계가 세포의 산소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순환 위기이지
휴식 위기가 아닙니다. 지난 가을 강남에서 오신 67 세박 씨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저녁 영업시간에 서 있는 것조차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그저 서 있기 위해 카운터에 기대야 했습니다. 동네 의사는 비타민을 먹고 더 쉬라고 한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심박수 변이를 측정하고 미세순환 스캔을 했을 때 제가 예상했던 것을 정확히 발견했습니다. 가벼운 활동 중에도 혈중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모세혈관이 제대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세포 에너지 생산이 정상 기능의 60%였습니다. 제 치료법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3가지 구체적인 변화. 매일 15분. 약물도 없고 비싼 영양제도 없습니다. 9일 만에 식당에서 전화를 주셨는데 거의 우시면서 18개월 만에 처음으로 통증 없이 서서 전체 근무 시간을 일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극제로 증상을 가리는 대신 실제로 근본 원인을 다루는 심혈관 과학입니다. 이제 매일 여러분의 에너지를 빼앗는 2번째 숨겨진 심혈관 스트레스 요인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 90%는 동네 의사에게서 이것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장담합니다. 이것을 미세순환 붕괴라고 합니다. 지금 손끝을 만져보세요. 서로 눌러보세요. 차가움이 느껴지나요? 따뜻한 방에서도 손발이 항상 차갑나요? 그 차가움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산소가 세포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러분 몸의 비명입니다. 심장은 뛰고 있지만 머리카락 한 올보다 가느다란 미세 혈관인 모세혈관이 가장 중요한 곳에 산소를 전달하는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은 큰 동맥을 통해 성공적으로 혈액을 펌프질합니다. 문제는 마지막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근육, 뇌, 장기의 모든 세포에 영양을 공급하는 미세한 혈관에서 말입니다. 이 모세혈관들이 딱딱해지거나 막히거나 무너지면 세포들이 질식하기 시작합니다. 에너지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8시간을 자고도 피곤함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계단 한 층을 오르는 것만으로 숨이 차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세포가 산소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강남에서 오신 58 세박 씨라는 환자분을 치료했습니다. 완전히 절망한 상태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식사 한 끼를 만드는 것도 앉아서 쉬지 않고는 끝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전 의사는 기본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보였습니다. 콜레스테롤은 괜찮았습니다. 혈압은 약으로 조절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지쳐서 죽을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자녀들은 어머니가 우울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과장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미세순환 평가를 시행했습니다. 대부분의 일반 의사들이 절대 하지 않는 검사입니다. 결과는 저조차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모세혈관 밀도가 같은 나이에 건강한 사람에 비해 40% 감소되어 있었습니다. 40%입니다. 정원에 물을 주려는데 스프링클러 구멍의 40%가 막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그녀의 순환계였습니다. 이해하셔야 할 것은 이 미세순환 붕괴는 수년에 걸쳐 조용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40대에 시작되어 55세 이후 급격히 가속화됩니다. 원인은 구체적이며 고칠 수 있습니다. 움직임 없이 하루에 4시간 이상 앉아있기, 혈당을 급상승시키고 혈관벽을 손상시키는 정제된 탄수화물 섭취, 혈액을 끈적하게 만드는 만성 탈수, 혈액을 완전히 산소화시키지 못하는 얕은 호흡,
그리고 가장 위험한 요인은 이 작은 혈관들을 문자 그대로 수축시키는 코르티솔을 분비하는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내피기능 장애라고 하지만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혈관 내벽에 염증이 생기고 혈관을 유연하고 열려있게 유지하는 분자인 산화질소 생성을 멈춥니다. 산화질소가 없으면 모세혈관이 제대로 확장될 수 없습니다. 혈류가 느려집니다. 산소 공급이 떨어집니다. 에너지가 사라집니다. 이제 이 중요한 점을 주의 깊게 들으세요. 튼튼한 심장, 깨끗한 주요 동맥, 완벽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가질 수 있지만 미세순환이 무너지고 있다면 피로하고 머리가 멍하고 약해질 것입니다. 표준 건강검진은 이것을 완전히 놓칩니다. 의사는 팔의 큰 동맥에서 혈압을 측정합니다. 하지만 산소가 실제로 뇌, 근육, 신장의 세포에 도달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50대와 60대의 많은 사람들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듣지만 매일 끔찍하게 느끼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순환계의 고속도로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을 살아있게 하는 실제 작업을 하는 작은 길, 미세 혈관에 있습니다. 박 씨는 제 미세순환 회복 치료법을 따랐습니다. 3주 만에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전화를 주셨습니다. 가족 식사 전체를 요리했는데도 저녁 산책을 갈 에너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2달 만에 추적 평가에서 모세혈관 기능이 28%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삶을 되찾았습니다. 이것을 되돌릴 수 있는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이것을 무시하는 매일마다 더 많은 모세혈관이 영구적으로 무너집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섹션에서 하루 15분만 투자하면 되고 비용도 전혀 들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여 이 미세순환을 정확히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있는 세 번째 숨겨진 심혈관 스트레스 요인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이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의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을 혈관 염증 주기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매일 여러분의 활력을 빼앗아가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 도둑입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저는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모든 환자에게 내피 기능이라는 것을 측정합니다. 내피는 혈관 내벽을 감싸고 있는 얇은 세포층입니다. 몸속 모든 동맥과 정맥 안쪽의 벽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내벽에 염증이 생기면 혈액순환이 느려집니다. 세포들이 산소를 효율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에너지 생산이 무너집니다. 20년간 진료하면서 저를 충격에 빠뜨린 사실이 있습니다. 피로 환자의 83%가 중등돼서 중증의 내피 기능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혈관은 염증이 있고 수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혈액검사 결과는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괜찮았습니다. 혈압도 적정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매일 오후마다 기진맥진했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커피가 필요했으며 매일을 질질 끌며 지냈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염증이 부상이나 감염이 있을 때만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붉어지고 부어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혈관 염증은 완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혈관은 서서히 몸속 모든 장기로 가는 산소 공급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뇌에 산소가 덜 공급됩니다. 근육에 산소가 덜 공급됩니다. 심장 자체에도 산소가 덜 공급됩니다. 그 결과는 아무리 자도 해결되지 않는 극심한 피로입니다. 2년 전 삼성의료원에서 만난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58세로 인천의 한 제조회사 부장님이셨습니다. 오후 회의 때 거의 깨어 있을 수 없어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루 종일 물속을 걷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이 엄청난 노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4명의 다른 의사를 만났습니다. 모두 그저 스트레스와 노화라고만 했습니다. 비타민을 처방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혈류매개 확장 측정이라는 특수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이 검사는 혈관이 얼마나 잘 확장되고 수축되는지 보여줍니다. 박 씨의 점수는 같은 연령대에서 하위 15%에 속했습니다. 그의 혈관은 본질적으로 반쯤 수축된 상태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염증은 만성적이었습니다. 순환은 아마도 60% 용량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애초에 이 혈관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가지 주요 유발 요인이 있으며 여러분은 매일 그중 최소 2가지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첫째, 가공식품과 설탕으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정제 탄수화물이 많은 식사를 할 때마다 혈당이 급등합니다. 이 급등은 혈관 내벽을 직접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생성합니다. 둘째, 잇몸이나 부비동의 만성 저등급 감염으로 염증 분자가 지속적으로 혈류로 누출됩니다. 셋째, 수면의 질이 나빠서 밤사이 몸이 혈관 손상을 복구하지 못합니다. 비극은 이것이 악순환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염증은 순환을 감소시킵니다. 순환 불량은 피곤하게 만듭니다. 피로는 에너지를 위해 설탕과 카페인을 갈망하게 만듭니다. 설탕과 카페인은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순환이 가속화됩니다. 에너지는 더욱 떨어집니다. 제 환자들 중 많은 분들이 진짜 원인을 마침내 발견하기 전까지 5년이나 10년 동안 이 순환의 함정에 갇혀 있었습니다. 지금 손목을 만져 맥박을 느껴보십시오. 느껴지는 그 리듬은 단순히 심장 박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친 세포에 필사적으로 산소를 전달하려고 애쓰는 염증이 있고 힘겨워하는 혈관을 통과하는 압력의 파동입니다. 순환계가 만성 염증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매 박동마다 그래야 하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이것을 되돌릴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염증이 구조적 손상이 되기 전에 말입니다. 너무 오래 기다린 환자들을 봤습니다. 피로가 영구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행동하면 혈관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내피세포가 재생될 수 있습니다. 순환이 완전한 능력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 박 씨를 6주 만에 완전한 에너지로 되돌려 놓은 정확한 항염증 프로토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박 씨의 생명을 구하고 그가 영원히 잃었다고 생각했던 에너지를 되찾아준 15분 프로토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정확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 세계에서 지쳐서 문을 통과해 들어와 변화되어 나가는 실제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 공유하려는 것은 피로와 싸우는 것에 대해 여러분이 들어온 거의 모든 것과 모순됩니다. 이 프로토콜은 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확히 이 순서대로 해야 합니다. 각 단계는 이전 단계를 기반으로 합니다. 하나를 건너뛰면 전체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1단계는 제가 순환 재설정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매일 아침 정확히 어분이 걸립니다. 식사하기 전에, 휴대폰을 확인하기 전에, 다른 무엇을 하기 전에 미세순환을 깨워야 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침대 옆에 서십시오. 앉지 말고 서십시오.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십시오. 이제 팔을 천천히 머리 위로 올리되 완전히 5초에 걸쳐 올리십시오. 3초 동안 그대로 유지하십시오.
천천히 내리되 또 5초에 걸쳐 내리십시오. 방금 혈액을 몸의 중심에서 말단으로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움직인 것입니다. 이것을 10번 반복하십시오. 심박수가 분당 15, 20호에 증가해야 합니다. 증가하지 않으면 너무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발목 펌프 운동입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십시오. 발가락을 아래로 세게 가리키고 2초 동안 유지한 다음 발을 정강이 쪽으로 위로 굽히고 2초 동안 유지하십시오. 각 발로 30번씩 하십시오. 이것은 종아리의 정맥 펌프를 활성화시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제2의 심장입니다. 이 펌프가 약하면 혈액이 다리에 고이고 뇌는 이십산소가 20%나 적습니다. 20%요. 이것이 정신이 또렷한 상태와 지친 상태의 차이입니다. 5분의 마무리는 목 회전 운동입니다. 천천히 머리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3초간 유지합니다. 중앙으로. 왼쪽으로 돌리고 3초간 유지합니다. 이것을 10번 반복합니다. 경동맥을 열어서 뇌로 가는 혈류를 즉시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2단계는 산소 효율 훈련입니다. 이것은 아분이 더 걸리며 1단계 직후에 실시합니다. 편안하게 앉으세요.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배에 올립니다. 코로 4초간 숨을 들이마십니다. 배에 올린 손이 올라가야 하고 가슴에 올린 손은 거의 움직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 호흡을 4초간 참습니다. 입으로 6초간 내쉬며 폐를 완전히 비웁니다. 빈 상태로 2초간 유지합니다. 이 주기를 9분간 계속 반복합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한 번의 호흡에서 더 많은 산소를 추출하도록 몸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당 12, 16회 호흡하며 폐의 상부 3분의 1만 사용합니다. 이 기법을 사용하면 분당 9할 8회 호흡으로 줄이고 폐 용량의 80%를 사용하게 됩니다. 심장이 더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세포가 더 많은 산소를 얻습니다. 이것이 효율성입니다. 3단계는 심박변이도 활성화로 마지막 5분입니다. 이것은 거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비밀입니다. 휴대폰에 무료 심박변이도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실시간으로 심박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조용히 앉아서 심박수를 보면서 정상적으로 호흡합니다. 이제 신체적으로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깊이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세요.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세요. 감사함을 느끼세요. 심박수를 지켜보세요. 더 변화가 많아지고 더 리드미컬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조화입니다. 이 상태를 5분간 유지하세요.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심박변이도가 높으면 신경계가 균형을 이룹니다. 몸이 치유됩니다. 미토콘드리아가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변이도가 낮으면 만성 스트레스 모드에 있는 것이고 아무리 자고 먹어도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 수 없습니다. 총 12~5분입니다. 매일 아침. 변명은 없습니다. 박 선생님은 이 방법을 7일간 실천했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30일 후 오후의 피로감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올바르게 적용된 심혈관 과학입니다. 내일 아침 알람을 15분 일찍 맞추세요. 여러분의 삶은 15분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 서울에서 심장내과 진료를 하면서 매일같이 보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수년, 심지어 수십 년 동안 만성 피로에 갇히게 만드는 실수입니다. 귀에 깊게 들으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에너지와 체력에 대해 여러분이 들어온 모든 것과 반대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의 세포 에너지를 파괴하는 숨겨진 범인은 미토콘드리아 질식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모든 세포 안에 있는 발전소입니다.
에너지를 생산하려면 산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혈액이 산소를 세포로 효율적으로 운반할 수 없다면 더 많이 숨쉬어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삼성의료원에서 8,000명이 넘는 환자를 치료한 후 제가 발견한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순환계를 배송 트럭 네트워크라고 생각해 보세요. 트럭에 원하는 만큼 산소를 실을 수 있지만 도로가 막히고 작은 길이 차단되고 배송기사가 지쳐 있다면 목적지에 아무것도 도착하지 않습니다. 세포가 굶주립니다. 피곤함을 느낍니다. 진짜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커피나 휴식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환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강남에 사는 54세 교사 박 여사님이었습니다. 3년간 원인 불명의 피로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7명의 다른 의사를 찾아갔었습니다. 모두 표준 검사를 했습니다. 갑상선 정상, 철분 수치 정상, 혈당 정상. 모든 의사가 똑같이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자고, 운동하라고. 하지만 그분은 이미 그 모든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매일 오후 책상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주말에 손자들과 놀 수도 없었습니다. 안개 속에서 사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심혈관계를 깊이 검사했을 때 심박 변이도가 극도로 좋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심박동과 호흡 같은 자동 기능을 제어하는 자율신경계가 생존 모드에 갇혀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혈압은 기술적으로 정상이었지만 장기와 조직에 영양을 공급하는 미세혈관인 미세순환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산소는 혈액에 있었지만 세포에 효율적으로 도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놓치는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피로는 심리적 문제가 아닙니다. 게으름이 아닙니다. 우울증이 피곤함을 유발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포 수준에서의 순환과 산소 공급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동기부여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시간을 자도 여전히 지친 것입니다. 세포가 말 그대로 질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으키는 5가지 숨겨진 심혈관 스트레스 요인이 있습니다. 혈액을 완전히 산소화하지 못하는 만성적인 얕은 호흡, 하체의 순환을 정체시키는 장시간 앉아있기, 탈수와 나쁜 영양으로 인한 혈액점도 문제, 스트레스로 인한 자율신경계 기능장애, 그리고 특정 운동 패턴 부족으로 인한 모세혈관 퇴화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질병을 찾고 있지 기능장애를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을 절대 확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질병이 없기 때문에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몸은 피로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지금이 황금 시간입니다. 기능장애가 질병이 되기 전 바로 지금입니다. 박 여사님은 제 방법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오후 수업 시간에 정신을 또렷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3주 만에 머릿속 안개가 걷혔습니다. 2달 만에 매주 일요일 손자들과 북한산을 등산하고 있었습니다. 약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비싼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세포 산소 공급과 미세순환을 회복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의과대학에서 가르치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이 적용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기본적인 심혈관 생리학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올바른 조건을 제공하면 치유하고 재생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준비가 되셨습니까? 피로를 정상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을 멈출 준비가 되셨습니까? 당신의 몸이 실제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이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금 당장 손목을 만져보세요. 맥박을 느껴보세요. 그 심장 박동은 매분 60회에서 80회씩 혈액을 펌프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혈액이 실제로 세포에 산소를 전달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꾸는 질문입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이 부분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모든 것을 이해한 후에도 실패하는 지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피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압니다. 심장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여전히 회복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일상생활 속에 숨어있는 조용한 살인자를 완전히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수면 자세와 밤 동안 혈류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시간을 자고도 피곤하게 일어난다면, 처음 일어설 때 팔이나 다리가 저린다면, 걷기 전에 침대 가장자리에 잠시 앉아 있어야 한다면, 잠자는 동안 혈액순환이 막히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세로 인한 혈관 압박이며 매일 밤 당신의 에너지를 훔쳐가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제 심장내과 진료실에서 이런 패턴을 끊임없이 봅니다. 지난달에 박 씨라는 68세 여성분이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매일 밤 9시간, 때로는 10시간씩 잔다고 하셨지만 풀타임으로 일하며 6시간만 잤을 때보다 더 기진맥진하다고 하셨습니다. 딸이 모시고 온 이유는 박 씨가 대화 중에 잠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검사를 했습니다. 심장은 괜찮았습니다. 혈액 검사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떻게 주무시는지 보여달라고 했을 때 문제가 즉시 명확해졌습니다. 두꺼운 베개 2개를 머리 밑에 두고 완전히 등을 대고 평평하게 누워 자고 계셨습니다. 목이 거의 90도로 앞으로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뇌의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운반하는 주요 고속도로인 경동맥이 정원 호스처럼 꺾여 있었습니다. 매일 밤 10시간 동안 뇌가 천천히 질식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피곤하게 일어나는 게 당연합니다. 쉬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 내내 몸이 생존 모드에 있었던 겁니다. 오늘 밤, 다음 주가 아니라 오늘 밤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 베개 높이를 평가하세요. 누워있을 때 목과 매트리스 사이에 손을 넣어보세요. 2손가락보다 큰 틈이 있다면 베개가 잘못된 겁니다. 목은 지지되어야 하지만 거의 곧게 부드러운 곡선만 있어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 대부분은 전통적으로 나무 베개를 사용했기 때문에 너무 높은 베개를 사용합니다. 현대의 부드러운 베개는 그만큼 높을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옆으로 누워 자는 경우 무릎 사이에 베개를 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편안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골반을 정렬된 상태로 유지하여 대퇴동맥을 통한 혈류가 제한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쪽 다리가 앞으로 떨어지고 엉덩이가 회전하면 하체 전체에 공급되는 혈관을 압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다리가 무겁고 뻣뻣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셋째, 이것이 중요한데 저녁 식사 직후에는 절대 오른쪽으로 누워 자지 마세요. 위장은 몸의 왼쪽에 있습니다. 배가 부른 상태로 오른쪽으로 누우면 소화기관이 중력과 압박에 맞서 일하도록 강요하게 됩니다. 이것은 조직 복구와 세포 회복에서 엄청난 양의 혈액을 빼앗아갑니다. 몸은 에너지 시스템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대신 밤새 소화만 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박 씨에게 이 3가지를 바꾸라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제 병원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나흘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생각하지 않고 침대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담했습니다. 어지러움도 없고 저림도 없고 앉아서 기다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3주 안에 딸이 어머니가 일요일 점심 식사 내내 깨어 계셨다고 보고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과대학 1학년에서 가르치는 기본적인 혈관 물리학이지만 어떻게든 환자들에게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의식이 없다고 해서 혈액순환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밤 시간은 몸이 세포 수준에서 가장 집중적인 복구 작업을 하는 때입니다. 혈액이 산소를 전달하고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 자유롭게 흐를 수 없다면 자신의 대사 쓰레기에 중독된 채로 깨어나는 겁니다. 오늘 밤 수면 자세를 확인하세요. 인생의 또 다른 일주일을 훔쳐가기 전에 이것을 고칠 황금 시간입니다.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피로의 이면에 있는 과학을 배우셨습니다. 매일 에너지를 파괴하는 5가지 숨겨진 심혈관 스트레스 요인을 이해하셨습니다. 하지만 행동 없는 이해는 아무 의미가 없을 만치 없습니다. 실행 없는 지식은 그저 오락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몇 분 동안 오늘부터 회복을 시작하기 위한 정확한 실질적 단계를 드리겠습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사용하는 3단계 회복 시스템은 즉시 시작됩니다. 1단계는 이것을 듣는 것을 마치는 순간 시작됩니다.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싼 보충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15분과 자신의 생명을 구하겠다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첫째, 기본 심박수 변이를 확인하세요. 오늘 밤 자기 전에 3분간 조용히 앉으세요. 손목에 2 손가락을 대세요. 정상적으로 숨을 쉬면서 60초 동안 맥박을 세세요. 이 숫자를 적으세요. 내일 아침 일어난 후 30분 뒤에 다시 하세요. 이 두 숫자의 차이가 자율신경계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알려줍니다. 차이가 분당 5회 미만이면 몸이 비상 모드에 있는 겁니다. 심혈관 시스템이 지금 당장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둘째, 내일 아침부터 산소 재설정 프로토콜을 실행하세요. 아무것도 먹기 전에, 휴대폰을 확인하기 전에, 다른 어떤 것을 하기 전에 이것을 하세요. 근처에 서서 창문을 여세요. 코로 천천히 넷을 세며 숨을 들이마시세요. 넷을 세며 참으세요. 입으로 6을 세며 내쉬세요. 왜 6일까요? 길게 내쉬는 숨은 미주신경을 활성화시켜 심장에게 회복 모드로 전환하라고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10번 반복하세요. 정확히 3분이 걸립니다. 몸에게 안전하다고 생존 모드로 작동을 멈춰도 된다고 신호를 보내는 3분입니다. 세 번째, 앞서 말씀드린 전략적 영양소 섭취 시간입니다. 내일 첫 식사는 반드시 이 3가지 요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시금치나 살코기 같은 철분이 풍부한 음식, 호박씨나 다크 초콜릿 같은 마그네슘 공급원, 그리고 등푸른 생선이나 참깨의 코엔자임 Q10. 왜 이 3가지일까요? 이것들이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생산의 핵심 영양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이 자고 쉬어도 이 영양소들 없이는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 수 없습니다. 네 번째, 매일 15분 실천법입니다. 매일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 코르티솔이 자연스럽게 낮아질 때 이 순서대로 하세요. 5분간 가벼운 움직임. 운동이 아닙니다. 움직임입니다. 집안을 천천히 걸으세요. 그 다음 5분간 제가 방금 알려드린 호흡법을 하세요. 그 다음 5분간 발을 심장보다 높이 올리고 앉으세요. 이 순서는 미세순환을 회복시키고 심혈관계 스스로를 회복할 수 있는 허락을 줍니다. 이제 첫 주 동안 반드시 피해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고 이후 카페인 섭취를 중단하세요. 12시 이후에 모든 커피, 모든 차는 여러분의 회복을 빼앗아갑니다.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세요. 늦은 식사는 심장의 회복 시간 동안
심장이 일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지 마세요. 알림으로 인한 스트레스 반응은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심박변이도를 즉시 손상시킵니다. 이 단계들을 지금 당장 적으세요. 머릿속으로가 아닙니다. 손으로 직접 쓰세요. 내일 아침 볼 수 있는 곳에 종이를 두세요. 화장실 거울에, 커피포트 옆에, 칫솔 옆에. 이 방법은 제한이 아닙니다. 이것은 서울, 부산, 그리고 한국 전역의 수천 명 환자분들의 에너지를 회복시킨 정확한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회복하는 사람들과 계속 고통받는 사람들을 나누는 차이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지식을 얻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방법을 얻었습니다.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실천하시겠습니까? 매일 이 15분을 자신에게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영상을 끄고 모든 것을 잊은 채 몸이 더 이상 줄 것이 없을 때까지 에너지를 계속 소진시키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심혈관계는 피로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귀 기울일 황금 시간입니다. 낭비하지 마세요. 오늘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미래 자신은 지금 여러분이 내리는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박사님의 기법 중 어떤 것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호흡 운동, 영양소 섭취, 시간 조절, 아니면 심박수 훈련. 에너지를 회복하기 위한 여러분의 첫걸음이 궁금합니다. 이 중요한 심혈관 건강 지식을 널리 알리는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세요. 그리고 만성 피로로 힘들어하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